안녕하세요. 복습하는 기태 33강 시작하겠습니다. 스텝 1권이 진즉 끝났어야 하는데 죄송하고요. 바로 진행하죠. 자, 296쪽 보시면 여기부터 이제 산문문학 시작되는데요. 이론적으로 이제 수필, 그다음에 희곡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소설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죠? 일단 296쪽에 있는 건 기본적인 소설 독해 방법인데요. 이건 가볍게만 보죠. 일단 인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단락별로 사건의 흐름 같은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가볍게 보면 대화들이 이어지는 경우는요. 대화가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하나로 묶어서 대화의 소재, 그다음에 대화의 내용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물 간의 갈등 관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주제 묻는 문제에서 갈등의 해소 방향이라는 것이 주제하고 언제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능길의 장마라는 소설 같은 걸로 가볍게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두 할머니의 대립을 통해서 남북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남북의 대립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 진행될 때 4번이에요. 소재와 배경의 역할, 의미 같은 거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같은 거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가볍게 한번 보시면 298쪽에 소설 독해 예해가지고요. 조세희 선생님의 난장이거 써올린 자궁공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방법대로 점검을 해보면 일단 1차적으로 등장인물과 그 다음에 인물들 간의 관계 같은 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소설 같은 경우에 난장이 가족이 핵심적인 인물인데요. 난장이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소외된 계층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건의 흐름 같은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왜 여기 나온 거 보면 난장이 가족이 힘겨운 삶의 모습, 그 다음에 철거 개구장이 날아온 사건 이런 정도로 크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의 갈등 관계, 그 다음에 갈등 해소 방향 같은 경우는 소설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난장이 가족의 첫째 아들 영수가 은강공업의 사장을 죽이거든요. 물론 실제로 죽인 인물은 은강공업의 사장과 비슷하게 생긴 사장의 동생을 죽인 거고 이런 거죠. 이 당시의 노동자, 빈민계층이 처한 상황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노동자에 대한 자본과 계층의 억압이 크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재와 배경의 의미 같은 거 가볍게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가난한 도시 빈민의 힘겨운 삶, 그 다음에 철거 개구장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현실적 억압과 어려움, 그리고 조각마루나 아니면 보리밥에 까만 된장,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줄인 감자 등등이 바로 가난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벽돌 공장의 그림자가 마당을 덮고 있는 이런 부분이 어떤 산업화의 위압적인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용된 부분에서는 나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인데요. 이건 우리가 내용적으로 뒤에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어서 신뢰감과 친근감을 준다.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그리는 데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본격적인 산문 독해의 유형과 원리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물 파악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인물 파악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거고, 뭐 인물의 심리, 성격, 그다음에 가치관, 관계, 그리고 인물의 대응 방식과 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이태준의 복덕방이라는 소설 보면요. 딸이 아버지한테 용돈을 조금씩 주면서 그냥 보험료만 해도 엄청 많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딸 같은 경우에 아버지 자체보다는 경제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라는 건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염상섭의 3대라는 소설 한번 보면 여기 나오는 조상훈이라는 인물이 그죠? 아버지에게 할 말은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건적인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300쪽 왼쪽에 보면 인물의 유형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역할이나 중요도나 특성이나 성격 변화 양상에 따라서 인물 구분하는 거 나오는데요. 이 용어는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인물 파악할 때 선택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대화, 서술 묘사 보면서 선택지 점검해야겠죠. 자, 대표 기출 문제 보시면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해가지고요. 얘는 되게 직접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제 뭐 선택지 이번에 측은지심 같은 경우에 용어 같은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답은 4번이었죠. 왜냐하면 외경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왜 외경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아내가 공경하는 한편 두려워하는 것을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두 번째 문단 보면 아내가 당신은 한평생 글 읽기를 좋아했지만 관가의 황곡을 갚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고 해가지고요. 남편의 어떤 못난 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다른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이거 인물 관계 잘 봐야 되죠. 지금 디귿 보면 왕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나오는 황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택지 3번에서 디귿 자체는 이제 상공, 관상 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얘기한 인물인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황제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디귿이 니은에게 그죠? 관상 보는 상공에게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한 거 아니라 실제로는 리을 직접 등장하는 인물이죠. 리을의 폐하가 상공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은 문제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역시 이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되죠. 4번에 보면 감독조를 해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넷째 줄에는요. 더욱 감독조는 필요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낯선 다른 패들로 교대시킬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장이 감독조를 해체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확인 가볍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소설의 또 한 가지 유형으로요. 소재와 배경 파악하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이거 한번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소재나 배경, 대화의 의미 같은 거 묻는 거고요. 일단 소재와 배경의 전반적인 기능을 보면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황의 의미라든가 사건 전개의 실마리 제공하기도 하고요.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해요. 이를테면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소설 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그죠? 계집애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실제 전체 소설에 쓴 점순이에요. 그래서 계집애가 나에게 굵은 감자를 갖다 주죠. 이런 것들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호감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면서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점순이가 적극적인 성격, 여기 나오는 계집애라고 지칭되고 있는 대상이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고 해서 이거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 줄거리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게이지 있는 소리라는 거 그죠?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삶의 희망을 그죠? 찾는 계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이라는 소설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소재와 배경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산포에 가려고 하는데 뭡니까? 산포의 모습이 너무나 변해버렸고 그래서 정씨가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산포라는 것은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거고요. 이런 소재들 이를테면 뭐 고기잡이, 감자, 그 다음에 나룻배 이런 것들은 산포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 그리고 방뚝이라든가 뭐 추럭 그리고 관광호텔, 신장로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근대화되어가는 산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구절 한번 보면 배경이 나와 있는데 기차가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씨가 고향의 모습이 변했다는 소식에 이제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산업화 과정에서 이 정씨의 절망감을 보여주기도 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의 애환, 어두운 심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일단 소재와 배경 파악할 때도요. 시에서 시의 의미 파악하는 것처럼 전반적인 상황이나 사건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대표 기출문제 보시면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도요새하고 철새란 아그넷에 나와 있는데 되게 편한 게 도요새 무리를 발견했을 때 헤어진 부모 동기간과 약혼녀를 만난 듯 반가웠다라고 하면서 뭡니까? 사무초 오는 향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철새나 나그넷을 이해하면서요.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 철새나 나그넷에는 휴전선을 넘어 자유로이 왕래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 해가지고요. 지금 이 서술자의 처지와 대조되고 있다라는 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1번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동병상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어 가볍게 정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소설은 많이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글에서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소리들 쭉 나와 있는데 선택지 보면 이제 앞뒤 맥락을 잘 봐야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서늘한 소리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서늘한 소리 나오는 부분을 먼저 찾아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서늘한 소리 한번 보면 이제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서늘한 소리를 냈고 이 서늘한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집 분위기가 전체로 조용하고 썰렁했다 그랬으니까 평범한 분위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꽝당꽝당 소리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와 있죠. 꽝당꽝당. 그래서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촉발한다 그랬는데요. 일단 보면 두 번째 꽝당꽝당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보면 이것은 하나의 단조로운 소리이면서 송곳처럼 쑤시는 구석이 있는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자극했다 그랬으니까 심리적 상태의 변화와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단조로운 소리는 반복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모종의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꽝당꽝당 반복되는 소리를 단조로운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문단 보면 이 꽝당꽝당 단조로운 소리가 여전히 간헐적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비수, 슬픔이란 얘기죠. 이 소리가 슬픔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종의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소리의 여운이라는 말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갈등 해소의 기미라는 거 여기서 나타나는 갈등의 요소라는 건 아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 해소의 기미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냥 소리의 여운 그 다음에 비수 이렇게 연결되고 있을 뿐이에요. 정답 4번이고요. 2번 한번 보시면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문맥적인 의미 해가지고요. 이런 거죠. 집 고치는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그저 말 그대로 사람이 잘못을 고치는 상황과 그 다음에 나라의 정치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 여기에 유추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유추의 방식이 쓰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3번 보면 들보와 석가래가 다 썩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 문제가 생긴 상황이니까 사람으로 따진다면 과오가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나라의 정치로 따진다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 상황하고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없다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죠? 들보와 석가래가 다 썩었는데 고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라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와 연결이 되겠지만 들보와 석가래가 썩었다라는 것은 집에 수리가 필요한 상황, 문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람의 상황이나 나라의 정치의 상황에서 문제 상황과 대응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답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복습하는 기태 33강은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